다음은 이제 상장 폐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입되는 회사들, IPO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 굉장히 나빠졌고 이건 상장을 유지하면 안 되는 회사들인데 계속 상장을 유지하면서 그 실익이 없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우선 요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물론 이제 금감원이나 증선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게 관계기관 합동인 거죠, 합동. 하지만 핵심은 뭐 지금 뭐 이 25년도 1월 달에 이제 방안입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는 거의 근데 이렇게 방안까지 나왔으면 이 안에 고르겠죠. 고르거나 이걸 좀 완화하거나 강화하거나.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뭐 그 거래소도 하나 생겼으니까 조금 더 강화를 하자. 근데 거기는 거래소일 뿐인 거지. 이제 상장한다는 리미티드 자체는 우선은 한국 거래소가 이제 우선인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내용은 좀 미국식을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많이 차용한 것 같고,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몇몇 가지 내용이 있고요. 요거를 좀,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보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아직 개선 방안 아닌 거예요. 확정되면 다시 또 공지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제 좀 엿볼 수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 거고 또 요 변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회사들은 좀 투자하면 좀 안 되겠다. 또 이제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 내가 이제 앞으로 달 회사 또는 이직할 회사, 뭐 이직을 하실 거면은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고 누가 물어보면 딱 얘기하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공시 기준을 뭐 알고 계십니까? 그럼 매출액 기준 30억 미만은 관리 코스닥 기준으로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현재이고 앞으로는 100억까지 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레이드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 아까 이제 요 기본적인 개요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상향 페이지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샘플을 얘기하고 규정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너무 오래 걸린다. 유입은 자주 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뭐 바이오라든지 뭐 특례, 뭐 패스트 트랙, 특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입이 많이 되는데 그럼 유입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상장 폐지겠죠. 상장 폐지나 뭐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전 상장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회사가 안 좋아지고 그 조건이 지키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좀 회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게 또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동양적인 시각이 조금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동양적인 뭐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같은 회원사인데 이런 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이런 게 우리가 아직 증시가 한국 증시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걸 좀 내쳐내고 좀 우리 또 실리주의 서양이 실리주의는 아닌데 하여튼 뭐 아메리칸 스타일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우선 뭐 본론 내용으로 들어와서 보면 제도 개선 같은 경우 형식적 사유하고 뭐 형식적 사유가 현재 이게 현재 상황일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거고요. 형식적 사유가 이의 신청 불가한 사유가 있고 이의 신청 가능한 사유가 있고 이제 실질 심사 사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심사 방법을 간소화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다 좀 축소하고 좀 강화하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좀 질질 끌었던 이유인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상장 폐지된 주식을 살고 있던 주주들에 대해서 사후에도 비상장이 된 이후에 좀 관리를 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핵심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요. 이제 형식적
사유죠. 이의신청 있고 없고는 좀 나중에 보더라도요. 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의신청 불가능한 사항은 바로 정리매매. 근데 거의 없어요. 이의신청 없이 그냥 바로 정리매매는 뭐 완전 자본 잠식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완전 자본 잠식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월 달 중반까지 재무제표 그 감사보고서 뜨기 전까지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다 다른 것들 때문에 다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은 거의 없죠. 예, 시가총액 미달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상향 폐지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됐고. 법률에 의한 해산. 이건 스펙이기 때문에 거의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지주대표.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사유 중에 이의신청 불가한 직시상장 폐지는 완전 자본잠식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시기가 많이 있는 거고, 요것도 감사인의 또 확인서 받아,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하면서 이제, 자본잠식 확인서 받으면 또 제외가 되는 거라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래도 형식적 사유가 있다. 형식적 사유가 있고, 형식적 사유에 따라서 하게 되면 뭐 이의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이제 상장 공시위원회하고 이제 기심이라고 불리는 기업심사위원회. 여기서 이제 또 뭐 상장 유지를 결정하고 폐지를 하고 뭐 아니 거의 대부분 유예를 주죠. 거의 대부분 유예를 주고 뭐 이렇게 쭉쭉쭉 또 가서 하다 보면 기본이 한 통상적으로 최소 2년에서 한 4년, 길게는 이제 아이코닉스 같은 경우는 7년까지 회생도 들어갔다가 뭐 기각도 했다. 7년까지 버티는 기업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뭐 그런 게 또 있고, 이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심사 사유. 실질심사가 많죠. 지금 웬만하면 다 실질심사니까. 근데 실질심사는 이건 단심제가 아니라 이제 뭐 2심제, 3심제예요. 거의 코스닥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3심제인 거죠. 3심제. 이게 최대 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2년을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지만 실제는 그 기심의 자체가 결론 내기까지 벌써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한 4년, 최소 빨라야 2년, 뭐 늦으면 한 7년까지 걸리는 회사들이 꽤 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런 게 진짜 좀 문제가 됐고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기업의 진행수가 퇴출 기업이 4분의 1번에 불과하니까 기업 수들은 많이 그 건국거래소 코스닥을 좀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기업으로 봤을 때는 기업 수를 많이 늘어났는데 다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계 기업들과. 그 한계 기업 중 물론 이제 괜찮아지는 회사도 있긴 있겠지만 그 확률이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 뭐 그럼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니까 다른 나라의 선진국 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이제 다른데 뭐 다 한 자릿수죠. 저희만 거의 20% 가까이 그 상장 회사 수가 증가를 했어요. 20% 가까이. 거의 뭐 엄청난 거죠. 예, 다른 회사는 상장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이렇게 20%, 한 17.7% 이상 증가를 했으면 퇴출률도 그 정도 돼야 되거나 아니면 그 주가 지수를 최소 17%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일이 1990년대나 코스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기준을 100으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가 상승률은 24년 말 기준입니다. 0.9%. 회사는 18% 늘었는데 0.9% 시가총액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제 그 퇴출이 없으니까, 이게 좀비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주가 지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한계 기업들은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강조되고 상장 폐지 요건이 완화되는 뭐 이런 장기적인 구조가 됐으니까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장 폐지 심사를 받으면서 이제 좀 많이 없앴자.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2024년도 기말 12월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된 사안입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건 25년도 4월이고 한 3개월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83개, 코스피 17개, 코스닥 66개.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4월이잖아요. 감사 의견 안 나오는 회사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정리매매가 끝나가지고 완전 퇴출 완료된 기업도 있지만 그 정리매매에서 끝난 회사들보다 감사 의견 거절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심사들 받는 기업이 더 많이 늘었어요. 네,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0개 가까이 되겠죠. 100개 가까이. 100개가 뭐야? 네, 그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상장 폐지나 퇴출의 기준을 좀 제도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이 관계기관 협동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거래소죠. 거래소에서 이제 요걸 좀 강화하자. 심플하게 가자. 상장 폐지 요건도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하자. 아, 요건도 강화하고 절차도 효율해서 좀 강한 자들만 강한 회사, 건실한 회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애버리자. 그냥 너무 지금 뭐 하고 있는 규정들도 너무 오래됐고 하니까 이걸 좀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이렇게만 강화를 하면 그럼 다시 미국 투자지 뭐 한국 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폐지 절차 요건을 뭐 간소화해가지고 빨리빨리 퇴출시키면 그럼 거기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은 그 투자자 했던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대책을 좀 몇 개 마련해 보자.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거죠.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입이 됐다가 퇴출도 되고 생로병사죠. 이게 이제 좀 빨리 순환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투자했던 기업들, 그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장치도 어느 정도는 뭐 투자는 이제 다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자. 뭐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핵심. 그럼 요건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